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들 어찌들 사시는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요. 정말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학교도 나오고 순결선언까지 해줬기 때문에 제가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도 있고 나이도 31살인데 정말 직장도 없이 애만 키우는 사람들은 남편이 밥해도 속수무책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 실감이 나네요. 휴직해서 1년 반 동안 시댁 촌구석에 틀어박혀 희한한 일을 겪었는데 고 사골 사람들의 반응 또한 가관입니다. 시댁에 살면서 저보다 늙고 애까지 딸린 유부녀랑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파헤쳐보니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 애까지 책임지며 살 계획을 세우고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도록 괴롭혀왔다는 사실에 1년이 지난 지금도 차가 떨립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래 내용입니다. 다정했던 남편이 가게를 오픈한 뒤로 갈수록 난폭해지는 태도에 이상함은 느꼈지만 이쁘지도 않고 꼴통인 점원 여자는 저보다 나이도 2살 많고 유부녀였고 화장 떡칠한 뚱보였기 때문에 괜한 의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년과 가게에서 사장과 점원으로 있으면서 하루 종일 웃고 떠들고 놀더니 제가 가게에 가면 저에게 자꾸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고 추운데 애들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퇴근 때까지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촌구석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제 친정과는 거리도 멀어서 정말 감옥 같은 시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용이란 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종일 가게에 밥기미를 때우고는 10시가 넘어서 온 남편은 저에게 집에서 몸빼바지 같은 걸 입지 말라느니 화장 좀 하라느니 욕을 했습니다. 둘째를 갓 낳은 저에게 왜 저런 요구를 하는 걸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안의 컴퓨터를 우연히 봤는데 온갖 성인 영화들이 저장돼 있다군요. 매일 가게에서 점원과 영화 보며 히히닥거리는 모습을 보고 뭘 보는 걸까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영화가 지저분한 것들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따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비 건다며 윽박 지르고 욕을 하는데 시대 어른들까지 저를 남편 의심하는 미친 여자로 취급해서 저는 친정집으로 애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20 친정집으로 가서도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가게 오픈 전까진 욕한 적 없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러다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남편을 왜 쓸데없이 의심하냐며 소리를 지르시고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만나야 관계가 정리될 거란 생각에 3주 만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결혼 당시만 해도 친정 식구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대화를 하자고 하자 남편은 그 여자가 장사도 잘하고 잘 이용해먹고 있는데 제가 괜한 의심을 갖고 하냐면서 그 여자가 가게를 잘 봐주면 저와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 날이 곧 올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와 친하게 지내랍니다. 언니라 부르면서요. 그 나이에 저렇게 가게 점원이나 하는데 불쌍하지 않냐며 얼마나 꼴통이면 저러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단 생각에 그 여자에게 저녁을 사줬습니다. 남편과 옛날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니까 그래도 남편에게 제 얘기를 잘해주면 우리 사이가 좋아질 거란 생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 자꾸만 남편의 과거 여자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 화를 돋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일에 관해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까지 그녀에게 했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어째서 내 사생활까지 내 아픈 기억까지 저 여자가 알고 들춰내는 걸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게 그 여자 남편은 야간 근무를 주로 해서 밤마다 집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은 그 여자는 남편도 있는 몸이고 해서 의심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남편 폰을 들여다 봤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년인데 통화 기록 또한 1위다군요. 더 의심이 갔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되돌려야겠다는 생각에 시부모님이라도 제 편으로 만들고자 시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둘은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고 전혀 그런 사이 일과가 없다며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남편 의심하면 그게 정신병이다 하시더라고요. 모들의 사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숨긴 채 남편에게 그냥 잘하기로 결심했을 때다. 아이들 때문이었죠. 첫째는 살, 둘째는 돌도 안 지난 애였기 때문에 저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했고 어느 날 조그만 일로 남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방문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손에 피를 흘리며 남편이 나가버리고 시어른들은 놀라면 저에게 또 욕을 하시며 당장 이혼하라 하시더라고요. 이혼 각서 쓰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태도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이혼 각서는 가짜로 쓰고 정말 헤어지고 싶은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일단 부르는 대로 각서를 쓰라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연극이라도 해서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불러주는 대로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과 나간 후 한참 뒤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그 건물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하시더군요. 둘이 자꾸 싸우는 건 제 명의로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을 무사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었다면서 갑자기 친절한 척하며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하자고 꼬드겼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물이었지만 순간 정말 내가 건물을 넘기면 남편이 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라도 앞으로 내 맘을 이해해주고 잘해주겠지. 그리고 저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 시키는 대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남편을 믿자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자 가게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뭐라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기에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걸까? 라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녹음기를 확인하자 정말 꼼짝한 단어들이 흘러나오더군요. 사랑한다는 동, 내가 먼저 이혼하고 면 좀 있다가 해야, 의심을 안 받는다는, 내가 너한테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동. 계획된 이혼을 위해 절 괴롭힌 거였다군요. 건물만 넘기면 어떻게든 이혼하고 그 건물의 옷가게도 내주겠다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고 이 사실을 시댁 어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댁 어른이 그러시더군요. 건물 계약은 이미 끝났으니 위자료는 알아서 챙겨가라고요. 저는 숨을 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었는데 시댁 어른은 자기 아들과 대화도 못 나누게 하며 꼭 두새벽에 무슨 난리냐며 잠이나 자라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못 준다더군요. 인감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한테 이미 줬으면 끝이라더군요. 도장이 있는 곳을 알고 있어 가서 혼내야겠다는 생각에 꺼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는 저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복을 조리시고 시아버지는 제 팔을 비틀어 손에 있는 도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시대에서 쫓겨났습니다.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믿지도 않더니 저더러 자기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다며 고발하겠다더군요. 그 여자 남편도 멍청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을 말해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댁 어른은 저에게 받아간 계약서와 제 볼크 제도장으로 작성한 차용증서를 갖고 있으니 건물을 빨리 넘기지 않으면 차용증으로 회사 월급을 압류할 거라고 협박하시더라고요. 변호사에게도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대 어른은 저에게 도둑이라며 욕을 해대며 제가 타고 다니던 시아버지 명의의 차키도 빼앗아 갔습니다. 돌도 안 지난 딸아이가 엄마에게 욕하는 할아버지 다리를 붙들고 막는 걸 보고는 제 욕심만 채우자고 애들을 보러 가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설 동안 친정에서 남편이 와서 빌면 그래도 모시긴 척 용서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찾아오기는커녕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때까진 기다려보자고 하셨지만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상세한 얘기는 아직도 부모님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서 대화를 하려 하자 위자료 줄 테니 이혼하자며 얼마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기가 차서 제가 애 둘 낳았으니 나 억은 줘야 되지 않냐고 말했더니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애 둘 낳고 결혼 5년차 정도의 위자료 최대 5천밖에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위자료 액수가 정말 거의 평균 그 정도더군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꼴랑 5천만 원의 송두리째 뺏긴 제 인생을 보상받는 건가요? 이혼한 뒤에도 양육비도 못 받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정말 여자들 이혼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악마 소굴에서 아이들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법적 전쟁을 준비했고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쯤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제 남편의 가게 근처에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해보니 그 여자친구들은 이미 둘 사이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친구들 앞에서 저랑 이혼하고 그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더군요.
시댁도, 남편도, 그년도, 그년 친구들도 저는 그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그 동네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요즘 재판 때문에 계속 갈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재판장님은 제 마음도 모른 채 1년만 자꾸만 같이 다시 살아보라 하시네요. 시댁 어른 없이 둘만 살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된 이혼 사건 판결하다 보니 남자들은 다 바라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제가 상황의 표현이 부족했던 건지 판사님이 그렇게 권유하사는 게 사실 황당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옛날 바람 피우셨고 그런 것들을 보고 아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들이 바람을 피운 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자가 화를 낸다고 하셨죠. 그런 시대어른의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시대어른들 영향 때문일까? 하고 고민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년하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딴 여자까지 있단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놈이 뻔뻔하게 판사님 앞에서는 저와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다시 또 다른 증거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누구와 놀던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여 정말 아이들만 봐서는 그냥 살까?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인간에게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 그때 쓴 계약서도 차용증도 소용이 없고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는 회유책이라도 쓰려고 사과한다는 말이,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도 필 수 있지 뭘 그러냐? 그 미친년이랑 내가 살 것 같아? 하며 그 여자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남편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저런 인간과 평생 살 생각을 했다는 제 자신도 한심합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잘 산다네요. 아직도 그 여자와 제 남편이 연락하고 지내는 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그년이 잘 사는 꼴은 못 봐주겠고 복수가 끓다가도 그냥 참 개념 없는 불쌍한 년이라는 생각에 상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좁은 촌동네에서 그렇게 소문이 다 났는데도 남편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아동복 가게를 열고 뻔뻔하게 장사하고 있네요. 그런데 판사님의 말도 안 되는 권유가 계속 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정말 시대에서만 안 살았다. 그렇게 바람이 안 났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뉘우침도 없는 남편에 대해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우습요. 판사님께 제 상황을 더 어필해야 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